이걸 거꾸로 뒤집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주잖아요. 그러면 걔가 타고난 IQ가 얼마인지랑 상관없이 걔는 영재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거죠, 사실은. 서울대, 도쿄대 출신으로서 보이는 영재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저는 사실 수학 영재를 판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수학 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수학 영재예요, 얘는 수학을 키우세요를 판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야든 제가 만난 영재들의 특징은 있어요. 뭐냐면 가르쳐줬을 때 잘하는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영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가르쳐줘야 잘한다고 영재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특징은 있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계속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자기 혼자 발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 분야 연계성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걔가 당장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거기에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잘 못해도 계속 낑낑거리면서 뭔가 알아내려고 하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걔는 그 분야의 영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잘 못하는 거는 하기가 싫어요. 자기가 못하는 거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못하는 걸 하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낑낑거리면서 막 이거를 막 극복해내고 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 걔한테는 그 힘든 거를 뭔가 넘어가는 그 도파민의 어떤 위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영재가 맞습니다. 어떤 아이가 과학고 다닌 아이가 한번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알려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친구가 과학고를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 책을 들고 와서 그 과학고의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줬대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 제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영재가 아니라도 영재들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영재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궁금해하고 찾고요. 질문하고 이 아이들은 가르쳐주고 끌어주고 질문하면 잘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영재들은 궁금해한다. 자기가 알아서 찾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거꾸로 뒤집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주잖아요. 그러면 걔가 타고난 IQ가 얼마인지랑 상관없이 걔는 영재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거죠, 사실은. 수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는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이제 웃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예인데 한 사탕 5개씩 5명에게 나눠줬어. 자, 이걸 식으로 바꿔봐라고 하면 아이들이 진짜 1초도 안 걸려서 5 나누기 5라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마 우리와 저희 세대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형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뭔가 그냥 여기 있는 단어들을 착착착 갖고 와가지고 그냥 딱 조합하는 아마 AI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 나눠줬어? 나누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5개를 나눠줘 본 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수학에서 아이들이 똑같이 한국말이지만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한국말하고 일상에서 쓰는 한국말을 다르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마치 저는 어떻게 예를 드냐면 제가 얼마 전 학부모 설명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한국인이 유달리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평소에 안녕하세요. 그래 잘했었어.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말하던 분이 갑자기 말투가 싹 바뀌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하옵시고 막 이런 말들을 갑자기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 왜 저렇게 갑자기 말투가 바뀌는 거지? 라고 하고 저는 그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은 교회에 새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교회에서 또 자기가 기도를 하나 시키면은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그냥 자기가 말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전 너무 즐겁고요. 너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근데 이게 아이들이 수학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집 풀 때 한국말의 모드가 갑자기 바뀌어요. 뭐 사탕 5개가 있어. 이걸 모르겠어요. 말투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한테 이 한국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매치시켜 줬을 때 이거를 수월하게 해내는 게 얼마나 쉬운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시속 A km의 속도로 5분간 이동했을 때 그럼 아이들이 그래서 막 30 나누기 5도 했다가 30 곱하기 5도 했다. 근데 제가 애들한테 봐봐. 야 1시간에 30km 간다. 5시간 갔어. 몇 킬로 가게? 이거 틀리는 한 명도 없어요.
150km. 근데 이거를 문제집에다가 시속 30km로 5시간 이동한 철수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갑자기 이거를 막 무슨 거속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던 거를 여기서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거를 그냥 내가 여기서 생각하던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게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거죠. 웃기지 않나요? 이거를 얼마나 제가 강조하냐면 애들한테 아이들이 그거 아세요? 중학교 문제에 정가, 원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가, 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 몇 퍼센트가 되고 몇 퍼센트가 되고 뭐 몇 퍼센트의 이윤을 붙여서 몇 퍼센트 할인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너가 2만 원짜리 물건 살 거야. 야, 15% 할인해줬어. 얼마야? 3,000원 깎여가지고 17,000원 다 대답한다니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근데 왜 이걸 못하느냐? 여기서 안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수학 모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드가 수학 모드가 아니라 일상 모드랑 겹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수학을 제일 잘해요. 영재성 가진 아이 키울 때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긴 대로 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긴 대로 살게 해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영재아이들 독특한 아이들 많고요. 영재아이들 중에 좀 손에 안 잡히는 애 많고, 또 이제 얘는 뭔가 조금 더 뭔가 특출난 막 그런 퍼포먼스를 내야 될 것처럼 막 주위에서 막 기대를 하고, 부모님도 안 그런 것 같지만 또 이제 그런 생각 안 할 수 없고 하거든요.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저는 영재 아이들일수록 생긴 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약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학을 더 잘하게 만들지? 이런 것보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긴 대로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수학 영재든 과학 영재든 언어 영재든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회의 어떤 그런 솔직히 그 옆에서 막 너 왜 걔를 그냥 냅두냐, 아니면 뭐 야 너 이쪽 아니고 이쪽 아니지 않냐, 뭐 저쪽 가봐라, 뭐 저쪽 가봐라, 엄청나게 많은 조언들을 들어요. 영재 부모님들은 정말 오시면 헷갈려서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 조언들을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주위 분들, 전문가들이랑 상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교육의 민족에 출연하면서 뭐 영재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뭐 영재, 의대 이런 사회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관련된 관심들이 사실은 모든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영재 아이들한테 시키고 싶어하는 그 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육이 사실은 모든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유독 영재 아이들은 뭔가 특별하게 가르치고, 평범한 아이들은 외워, 너는 일단 외워, 넌 대학만 잘 가면,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 정반대로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오히려 영재 아이들은 평범한 교육,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시켜도 된다. 근데 물론 이제 걔네들은 지겨워하니까 이제 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거고, 오히려 정말 이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교육이 생각하게 만들고 주도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걸 좀 같이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의대를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이 자기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느냐, 이런 다마로 좀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부모님들이 딱 바뀌어가지고 뭐 갑자기 생각을 바꾸거나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회 분위기는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는 못하니까 그냥 계속 똑같은 거 시키고, 영재 애들은 뭔가 특별한 거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인구도 줄어가는 마당에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하게 우리의 자원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이 아이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좀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